황기찬이 눈을 크게 치켜떴습니다. 손톱으로 틈을 더듬어 올리자 그 아래로 사각형의 금속무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됐어. 그는 새어나온 웃음을 간신히 삼키며 금고의 잠금 패널에 손을 올렸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금고는 마침내 열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비밀금고 안에는 서류도, 현금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텅 빈 철제 공간만이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황기찬이 마지막까지 붙잡으려 했던 비밀금고. 그러나 그것을 강재인이 먼저 찾아내며 그의 모든 기대가 산산이 무너져 내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디자이너 L과의 협업이 공식화되면서 YL그룹은 완전히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추락하던 주가는 다시 치솟기 시작했고 강재인의 이름 석자는 곧 그룹을 구원한 상징처럼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순간이 황기찬에게는 점점 불안과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기찬은 기억 상실로 인해 진실을 잊어버린 재인이 매일 자신을 바라보며 했던 말과 행동이 진심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거짓 연기였음을 알게 되는 순간 그의 내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인의 기억 속 황기찬은 든든한 배우자도 신뢰할 동반자도 아니었습니다. 악행과 배신으로 점철된 추악한 민낯만 남은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YL에서 황기찬의 입지는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자리를 지키려면 새로운 투자처 확보가 절실했으나 끝내 중국 투자사마저 철회를 선언하며 그의 조바심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빨리 돌파구를 찾아야 해. 황기찬의 얼굴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번져 있었지만 황기찬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의 펜은 굴러다니다 자리를 잃었고 서류는 넘기지도 못한 채 손끝에 눌려 자국만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시선은 문서 위를 맴돌았으나 한 글자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자존심을 세우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머릿속에서는 모든 경우 의수를 집요하게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재인이 날선 눈빛을 드러내며 서류꾸러미를 책상 위에 내던지듯 밀어넣었습니다. 순간 황기찬의 어깨가 움찔하며 굳어졌습니다. 그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낮게 내뱉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재인은 눈빛에 서늘한 기운을 담아 비웃듯 짧게 대꾸했습니다. 당신 선물. 어떤 거부터 열어볼까? 짧은 정적이 흐른 뒤 강재인의 손에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처음엔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 그리고 이어서 곧장 터져나오는 강규철 회장의 긴박한 외침. 나가, 나가. 이어 황기찬의 거칠게 맞받아치는 고함. 저 이대로 못 물러납니다. 곧 의자가 밀리며 바닥을 긁는 거친 마찰음과 손목을 잡아채는 둔탁한 충돌음이 뒤엉켰습니다. 악, 야, 이놈아, 이리네. 안 돼, 내 딸, 재인이는. 안 돼. 울컥 끊어지는 듯한 비명은 방 안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그 절규만으로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황기찬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시선은 테이블 위에 고정했지만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단정히 빗어 넘긴 머리칼 사이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강규철 회장의 목소리가 다시 살아 돌아와 귓가를 파고드는 듯했습니다. 그의 악행이 냉혹한 현실로 되살아나 황기찬을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재생이 끝나자 재인의 목소리가 단칼처럼 내리꽂혔습니다. 이때 바로 병원으로만 옮겼어도 아버지는 살 수 있었어. 황기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끝이 책상 모서리를 꽉 움켜쥔 채 간신히 내뱉었습니다. 그땐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병원으로 바로 옮기지 않은 건 내 실수였어. 재인의 시선이 서늘하게 꽂혔습니다. 실수?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를 실수라고? 당신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역겨워. 황기찬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재인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서류 더미를 그의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당신이 루이비와 맺은 이중계약 서류야. 서명, 필체 다 당신 거 맞지? 그리고 여기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통장도. 이번에도 실수라고 둘러댈 거야? 황기찬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숨소리는 거칠어지고 얼굴빛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의자에 몸을 겨우 붙이고 있었지만 그 버팀은 곧 무너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손끝은 부들부들 떨리며 책상 모서리를 긁어냈습니다. 재인은 마지막 일격처럼 목소리를 내리꽂았습니다. 스스로 회장 자리에서 내려와. 빠져나갈 수 있으면 빠져나가 보던가. 짧지만 잔혹한 선고였습니다. 황기찬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로 흩어진 증거들이 그의 어깨와 가슴 위로 산처럼 쌓이며 숨통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압박감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이미 벗어날 수 없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눈꺼풀을 천천히 감았다 떴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한 줄기의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강규철 회장의 비밀금고뿐이라는 사실을. 황기찬은 곧장 집으로 달려가 강규철 회장이 사용하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뒤편 구조, 벽과 몰딩의 이음새를 차례로 더듬었습니다. 서랍 안쪽 바닥판을 들어 올려도 보고 장식장과 탁자 하부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어디에도 비밀금고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는 초조함이 손끝에 떨림으로 번졌습니다. 황기찬은 강규철 회장이 남겼던 숫자와 단서가 적힌 종이를 펼쳤습니다. 458-8 이건 집 주소. 1011 이건 제인이 생일. 비밀번호? 218225052 이건 스위스은행 계좌. 219078 제니. 그래서 이 메모들로 어떻게 비밀을 풀 수 있지? 머릿속은 점점 하얘지고 생각은 공허하게 빙글빙글 맴돌 뿐이었습니다. 메모만으로는 비밀금고의 위치가 어디인지 짚이질 않았습니다. 못 찾으면 끝장이라는 절박함이 목줄처럼 조여오며 숨결마저 거칠어졌습니다. 황기찬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더는 감춰지지 않자 그는 본능처럼 발끝으로 바닥을 세차게 내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에서 미묘하게 다른 울림이 되돌아왔습니다. 딱딱하게 메마른 소리가 아니라 속이 빈 공간을 두드린 듯한 낮고 둔탁한 공명음이었습니다. 그는 번개처럼 허리를 숙여 카펫을 힘껏 젖혔습니다. 바닥판의 결 사이로 얇은 금속선이 흘러 있었고 그 아래 작은 음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니. 메모에서 보았던 바로 그 이름이 바닥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기찬이 눈을 크게 치켜떴습니다. 손톱으로 틈을 더듬어 올리자 그 아래로 사각형의 금속무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이제 됐어. 그는 새어나온 웃음을 간신히 삼키며 금고의 잠금 패널에 손을 올렸습니다. 숫자를 입력하는 동안 그의 시선은 메모 위를 쉼없이 오갔습니다. 1011 그리고 219078 다음에 4588의 조합을 덧대며 변주하듯 시도했습니다. 몇 번의 오차음이 났지만 예상보다 쉽게 패널에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금속문이 틱 소리를 내며 열렸고 냉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비밀금고 안에는 서류도, 현금도, 봉인 상자도 없었습니다. 칸칸이 구획만 남아 메마른 속살을 드러낸 철제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찾았다는 환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허공을 움켜쥔 채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럴 수가 어떻게 된 거지?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허탈감과 실망이 다리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구원이라 믿었던 마지막 끈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한편 DH홀딩스에서는 제인과 도윤, 정호성이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제인은 짧게 숨을 고른 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비밀금고를 찾았어요. 도윤의 눈썹이 놀라며 치켜올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찾았어요? 제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며칠 전에 지호 덕분에 알게 됐어요. 며칠 전 강제인은 비밀금고에서 아버지가 남긴 비자금과 서류들을 찾아냈습니다. 이야기는 제인이 비밀금고를 찾아냈을 때로 돌아갑니다. 그날 강제인은 지호를 따라 함께 서재에 있었습니다. 제인은 지호에게 간식을 챙겨주러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지호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부속 하나가 대굴대굴 굴러가 카펫 가장자리 밑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어딨지? 어딨지? 작은 손이 카펫 끝을 살짝 들추는 사이 바닥에 영어로 새겨진 음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호는 숨을 고르며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JENNIE 문틈으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 지호에게 간식을 주려고 서재로 들어서던 제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더듬더듬 그러나 또박또박 알파벳을 읽는 소리였습니다. 제니. 아버지의 메모에 남겨진 이니셜을 지호가 읽고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돌리고 안으로 들어가자 지호가 카펫을 절반쯤 들춘 채 바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호야, 지금 뭐 한 거야? 저 알파벳 읽을 줄 알아요. JENNIE 지호의 손끝이 닿은 곳 카펫 아래 바닥판에 JENNI라는 음각 글자가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강제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에 아버지의 다이어리 속 JENNI가 번쩍 스쳤습니다. 전신에 소름이 돋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제인은 아무렇지 않은 척 지호를 방으로 데려다주고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카펫을 완전히 젖히고 음각 주위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얇은 홈에 손톱이 걸리자 바닥 패널이 들리며 금고 뚜껑이 드러났습니다.
금속의 잠금 패널을 누르기에 앞서 제이는 다이어리에 적어둔 숫자들을 떠올리며 과감하게 조합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가볍게 틱 소리가 나며 금고가 열렸습니다. 내부에는 거액의 현금 다발과 함께 스위스 비밀 계좌 관련 서류가 가지런히 들어있었습니다. 합계 약 1200억에 달하는 자금이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그 순간 가족을 위해 준비해왔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강재인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참아왔던 눈물이 끝내 흘러내렸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서류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마지막까지. 숨결이 자꾸만 끊어지듯 흔들렸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재인은 고개를 숙이며 낮게 울먹였습니다. 이젠 제가 할게요. 아버지가 지키려던 것 제가 끝까지 지켜낼게요. 강재인은 마음을 추스리고 망설임 없이 모든 자료와 현금을 챙겨 준비해둔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금고를 다시 닫고 카펫을 원래 자리로 덮었습니다. 서재를 나서는 제인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서류와 현금 다발을 즉시 별도의 안전한 장소로 옮겼습니다. 그 순간부터 금고는 이미 빈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황기찬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비밀금고 찾기는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텅 빈 금고 앞에서 그가 느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위태로운 회장자리뿐이었습니다. 황기찬은 마치 고양이 앞에 꼼짝 못하고 붙잡힌 쥐처럼 점점 더 옴짝달싹 못하는 신세가 되어갔습니다. 그 와중에 강세리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회사 안에서 강재인은 가차없이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아침에 보니 커피에 가거름을 넣었더라? 내가 분명 간얼음이라고 했을 텐데.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회사 일을 어떻게 해? 서류는 가져왔으면 제자리에 정리 좀 해야지. 기본이 안 된 건 어쩔 수 없나 보네? 모욕을 견디다 못한 강세리는 결국 황기찬을 찾아갔습니다. 이대로 강재인한테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거야? 뭐라도 좀 해봐. 그러나 황기찬은 대답 대신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돌아가 있었고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사실만이 더욱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고동쳤고 어떻게든 이 판을 뒤집을 한 수를 찾아내려는 집착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같은 시각 도윤은 강재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처에 왔는데 저녁 같이 할래요? 잠시 뒤 두 사람은 회사를 나와 나란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연히 마주친 황기찬의 차가 그들을 포착했습니다. 차 안에서 황기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조롱하는 듯했습니다. 자신이 거짓 연극에 놀아났다는 생각이 분노로 치솟으며 그의 이성을 단숨에 끊어냈습니다. 저것들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황기찬은 신호등을 무시한 채 악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굉음을 내며 두 사람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도윤이 먼저 낌새를 알아차렸습니다. 순간 그는 강재인의 손을 잡아 끌며 몸을 날렸습니다. 차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두 사람은 거칠게 넘어졌습니다. 재인 씨, 괜찮아요? 도윤이 다급하게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전 괜찮아요. 도윤 씨도 괜찮아요? 재인이 거칠게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재인 씨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걱정하며 간단한 처치를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치료를 마친 뒤 도윤이 진지한 눈빛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황기찬,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제인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꾸했습니다. 이제 황기찬은 끝났어요. 방금 회사에서 나오기 전 황기찬 비리 관련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뿌렸어요. 경찰도 곧 창평동 집으로 들이닥칠 거예요.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황기찬을 무너뜨릴 마지막 결정타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황기찬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재로 들어온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댔지만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습니다. 텅 빈 금고, 눈앞에 아른거리는 강재인과 김도윤, 그리고 언론에 퍼진 보도자료까지 모든 것이 자신을 향한 덫처럼 느껴졌습니다. 벗어날 길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그가 잘 알고 있었지만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헛된 최면을 걸며 손끝으로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거친 소란이 집안을 흔들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황기찬 씨, 당신을 횡령 및 배임 혐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황기찬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천천히 들었고 눈빛 속에는 끝까지 꺼지지 않는 증오와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날 이렇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다들 착각하지 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거칠게 뱉어낸 목소리가 서재 안을 울렸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때 노숙자가 황급히 뛰어나와 경찰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이러는 거야? 노숙자는 황기찬을 두둔하듯 팔을 벌리고 경찰들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경찰 몇이 제압하려 다가서자 노숙자는 다시 소리쳤습니다. 수갑 풀어 이놈들아, 이러다 니들 다 잘릴 줄 알아. 경찰의 단호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이거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순식간에 노숙자는 제압당해 옆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소동은 오히려 황기찬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집 밖을 나서는 순간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황기찬 회장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비자금 조성, 사실인가요? 황기찬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를 악물고 고개를 치켜들어 세상을 저주하듯 노려보았습니다. 멀리서 이 장면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 정호성. 세 사람의 시선이 교차하는 순간 모두는 알 수 있었습니다. 황기찬이라는 이름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YL그룹을 둘러싼 왜곡된 시대도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강규철 회장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 자리를 차지하고 마치 자신의 것처럼 휘둘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 허상 위에 세운 권력은 결국 무너졌고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YL그룹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빼앗겼던 세월의 끝에서 아버지의 뜻과 유산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제인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습니다. 무너진 제국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족의 것인 회사를 되찾아 지켜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더욱 분명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평화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비밀들과 그림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앞으로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의 다음 장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